네, 지금 시간외 거래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시간외에서 또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박수범 이사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외에서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삼성전자의 HBM 제품이 엔비디아에 탑재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시간외 4% 넘게까지 급등하다가 지금은 2%대로 상승폭을 조금 줄인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의 HBM이 탑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호재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죠. HBM의 이제 퀄 테스트가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삼성전자 IR 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설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하면서 좀 더 투자자들에게 좀 기다려주길 바란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HBM 같은 경우에는 발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워낙 지금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워낙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HBM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정확하게 좀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완제품으로 이게 성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요가 워낙 많아서 조그만 잘못된 예를 들어서 TSV 공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펀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6단, 8단, 12단 이렇게 계속해서 DRAM을 지금 이제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1번 레이어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보다 보면 그 중에 절반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알 수는 없어요. 테스트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지금 마이크론도 마찬가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기술력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다, 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물량을 다 받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서 불량이 나든 완제품이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물량을 어떻게 하는지 다 받아야 되고, 그리고 TSMC 쪽에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제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AI 칩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뜯어보면 지금 TSMC 가지고도 지금 물량을 다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AI 칩에 대해서 파운드리 쪽으로 한다면은 TSMC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워낙 또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엔비디아 쪽에서 어느 정도 발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AI 칩.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저는 계속해서 모아가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좀 소외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전체적인 삼성전자라는 또 대형주가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자체적인 성장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파생시장 쪽이라든가 아니면 선물 쪽 시장의 어떤 흔들림, 웩도도 현상과 같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들고 가셔도 상당한 수익을 거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삼성전자 12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매수 시점이고요. 그리고 비중을 점점 늘릴 필요는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력한 또 매수 의견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네, 하반기까지 삼성전자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추가 매수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삼성전자가 2%대 강세를 보이면서 내일 왠지 반도체 종목도 그래도 좀 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또 많이 올랐거든요. 4.9%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했어요. 물론 한미 반도체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며칠 전에 급락이 나오면서
반도체주들 요즘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도 내일은 이 소식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내일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시간에 상승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초반부터 좀 반도체 쪽에는 좀 랠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간 좀 엔비디아 쪽에서 HBM 쪽에 대한 테스트 뭐 실패 이런 루머들로 인해서 이번 대만 타이베이에서 엔비디아 젠슨황이 좀 언급을 했었죠. 지금은 이제 테스트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도 퀄에 대한 제품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실질적인 포인트는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도 뭐 마이크론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한 3대 공급 파트너사를 지금 부각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HBM 쪽에 대한 3, 이 12단 제품을 지금 탑재를 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이제 그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에 좀 삼성전자가 좀 하락 기조가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테스트 실패에 대한 그 루머 이슈가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끌어내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이제 이게 삼성전자의 좀 단독적인 좀 수혜라고 보기보다는 일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루머들이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승 기조로 좀 유지를 해줬던 부분들이고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좀 투매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다시 좀 반등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고는 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측에 대한 관계사들 역시도 내일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좀 높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저는 아직까지 HBM 쪽에 대한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우위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점유율을 결국에 마이크론이랑 삼성전자가 좀 뺏어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 3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4에 대한 부분들의 제품을 양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보다 지금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시대가 계속 가면 갈수록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도 신제품을 공개를 한 상황이고 AMD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죠. 네, 일단 이제 AMD 측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의 좀 HBM3 12단 제품을 탑재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언급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 시장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세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이게 일단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이후로도 저는 일단 우려감은 좀 남아있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제 가능성 여부에는 충분히 베팅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확실한 좀 어떻게 보면 결과치가 나와줘야만이 결국에 이제 그 이후로도 좀 주가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내일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관계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외적으로 지금부터는 일단 뭐 엔비디아 이제 결국에는 들어갈 거니까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아직까지 그래도 SK하이닉스 쪽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전해진 이슈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해운주들도 지금 들썩이고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STX 그린로지스가 지금 시간을 상한가 그리고 있고요. 다른 해운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홍해 사태 때문에 해운 운임비가 뛰면서 해운주가 뭐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좀 상승했는데 오늘은 주춤했단 말이죠. 근데 또 시간외에서는 상한가 그리고 있어서 이 종목들 지금 잡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해상운임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사실이고 이 부분들은 지금 중국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8월 달 되면 보복 관세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는지 물량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지금 이제 물량을 지금 보복 관세가 8월 달부터 시작하기 전에 8월 1일부터 시작하기 전에 물량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든지 밀어넣자라는 관점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반도체를 비롯해서 중간재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특히나 지금 미국 쪽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컨테이너를 잡지 못해가지고 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비행기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항공으로 좀 물류를 좀 보내야 되나? 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뭐 아무래도 영업 마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타격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화장품 쪽에.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컨테이너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해상으로 지금 현재 물량을 보내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하지만 7월 달에 접어들수록 다시 한번 더 해상 운임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쯤 되면은 투자 심리도 많이 꺾일 거고요. 뭐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6월 말까지는 HMM이라든가 페노션이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을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7월 달 정도에는 좀 그래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관련 종목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좋지만 7월 달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근에 뭐 SCFI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서 한창 코로나 때 해운주들이 정말 핫했었잖아요. 네. 그때 뭐 HMM을 뭐 테슬라와 이렇게 비교를 해서 흠슬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때만큼 지금 또 운임 지수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지만 중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참고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모나리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1시 30분경에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장재 업체 모나리자가 인도네시아 제지 회사에 매각한다는 소식에 장 후반에 급등을 하면서 22%대로 급등 마감을 했고요. 또 시간외 거래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 것인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모나리자 지금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이게 APP 쪽에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일단 이제 APP가 모나리자를 일단 인수를 한다는 부분들이 일단 이제 인수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와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주가의 방향성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저는 좀 확인해 보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APP가 그래도 그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좀 낮은 기업이 아니에요. 이미 뭐 글로벌 쪽에서도 제지 회사에도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좀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이제 세계 쪽에서도 펄프량 생산량이 한 3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일단 모나리자를 일단은 인수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국내 쪽에서 영향력을 펼치겠다는 거죠. 국내 쪽에 좀 영향력을 확실히 갖춰 나가면서 일단 이제 모나리자 같은 경우도 펄프 생산량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인수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확실하게 좀 나와줄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이 매수세를 지금 받아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일단 개인들의 매수세에 맞춰서 일단 매도세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딱 놓고 보면은 시가총액 밸류 대비해서는 엄청난 좀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뭐 거래대금도 일단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뭐 제지 회사들 중에서도 모나리자가 일단은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이 인수 효과가 하루 만에 좀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이 인수 시너지 효과 부분들이 주가를 일단 조금은 더 위로 올릴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모나리자를 바라보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지라든지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섹터에 속해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이번 이슈로 저는 기존에 완전 엄청난 고점에 물린 게 아니라면은 한번 좀 탈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반대로 좀 내가 어느 정도 포트에 대한 비중이 좀 남아 있는 상태라면은 일단 이 인수 이슈는 하루에 좀 끝날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한 며칠간은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건 내일 장 초반 시가 라인을 만약 이탈을 안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경쟁사인 깨끗한 나라도 시간외에서 7%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부분인지 내일장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지금도 접수 받고 있고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지금 바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 반도체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16만 1,700원에 아, 10%요. 최근에 또 들어가셨나 봐요. 예. 어제 또 걱정되신 분들 많으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그래도 오늘 다행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을 보고 싶으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유해봐도 괜찮을지 수익권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은요?
오, 완전 나뉘어졌네요. 엇갈렸어요. 그럼 일단은 부정 네. 의견부터 한번 그쵸. 들어볼게요. 매수가가 좀 높다라는 의견일까요? 사실 정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시긴 했는데. 네, 뭐 그 부분 때문은 아니고요. 네. 지금 한미 반도체에 지금 현재 뭐 주력 뭐 장비들이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만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는 게 HBM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TC 본딩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각이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매출 대비해서 뭐 물론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높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멀티플을 좀 많이 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아시다시피 TC 본딩 관련해서 지금 하나 정밀기계 쪽에서 우리도 TC 본딩을 납품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여기에다가 지금 삼성전자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세메스 쪽에서 TC 본딩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 쪽만 계속해서 좀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 납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삼성전자와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게 2012년도였죠. 2012년도에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던 후공정 쪽 장비를 그걸 카피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그때 당시에는 세크론이라는 이제 자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그 장비를 패키징 장비를 카피를 했다.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을 모방했다 했는데 여기서 승소를 했어요. 한미 반도체가 승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탈락되는 분위기이긴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삼성전자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의 TC 본딩을 좀 바꾸는 싶었지만 그런 이제 과거도 있고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었던 과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모든 걸 핸들링하고 싶어 합니다. 장비 쪽도 마찬가지,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내가 핸들링해서 나를 따라오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미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좀 뛰어난 회사다 보니까 만만치 않은 회사긴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러블이 지속되다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의 세메스까지 TC 본딩을 좀 만든다는 내용이 나왔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ASM 인터내셔널이라는 이제 네덜란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 또 보면 뭐 ASMPT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TC 본딩 만들고 있어요. 여기다 지금 현재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나중에는 좀 사라질 장비입니다.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쪽은 네덜란드 베시라는 회사가 세계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장비가 워낙 비싸다는 게 좀 장점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게 되자면 TC 본딩이 지금 뭐 하나 정밀 기계에서도 만들고 세미스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TC 본딩에 비해서는 좀 질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 좀 살짝 반등이 좀 나와준 것 같고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멀티플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가 지금 현재 실적이 대비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단기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뭐 젠스왕의 말 한마디에 시간 내에서 잘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로 통해서 뭐 SK 하이닉스도 좀 올라가고 전체적인 반도체 소부장 쪽이 내일은 좀 좋을 것으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좀 반등을 주게 된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히려 좀 다른 종목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반대로 긍정 의견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 한미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도 했다고 하던데 독점이 깨지고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 없을까요? 일단 이제 부회장이 자사주 매입했다는 부분들은 자신감이죠. 일단 이제 그만큼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를 하려는 체계로도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하나 정밀기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TC 본더 쪽에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한다는 부분들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은 이 독점권이 깨질 거라는 그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또 빠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예전 그 HPSP랑 ST 사건으로 좀 보면 돼요. HPSP 같은 경우도 독점권, 수소 어닐링에 대한 부분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ST가 좀 들어와 주면서 그 여파가 일단 주가가 좀 빠졌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한미 반도체 측에서 바라볼 때는 악재가 될 수는 있겠죠. 이 독점권이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매를 맞을 걸 좀 일찍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은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그 독점권을 가지고 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TC 본더 쪽에 대한 장비를 계속해서 개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지금같이 HBM 쪽에 3파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TC
PC 본도 쪽에도 이제 2파전, 3파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거기서 그 굳건한 지위권을 계속해서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냐 없냐 그 차이가 일단 주가의 방향을 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멀티플만 부여를 했을 때도 굉장히 지금 뭐 주가가 지금 굉장히 높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이쪽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고 증권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뭐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악재가 나온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이 일단 좀 나아졌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한미반도체 쪽에 우려감으로 지금 작용해주고 있는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오늘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할 것 없이 전부 다 지금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준 상황이고요. 금융투자는 지금 연 3일째 계속해서 매수를 넣어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금융투자에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상방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것을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매물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 사실 이제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방어를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좀 주가에 대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주에 대한 부분들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깨지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결국 지금 시점에서 악재성에 대한 이슈가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한미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식의 추가적인 대응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 악재가 단기간에 끝나고 어떻게 보면 한미반도체 쪽에 다시금 투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도 10% 정도밖에 안 되고 뭐 지금 평단가가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계속해서 좀 홀딩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 눌림이 나온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한 13만 원대 지지 여부를 좀 체크하시고 여기 지지가 나와주면 여기서 이제 한 차례 더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서 평단을 낮춰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방향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한미 반도체에 대한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한미 반도체가 타 기업의 TC 본딩을 대비했을 때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이 프리미엄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이사님 대표님께서는 또 13만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열심히 오늘-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SK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매수가는 13만 5천 원에 30%입니다. 아, 네,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예, 5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또 수익권이시네요, 시청자님. 예, 예. 아, 네, 축하드립니다. 혹시 목표 감사합니다. 주가가 궁금하신 걸까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SK가 그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는데 네. 영향이 좀 있는지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유리기판에 관련이 돼 갖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되는지 네.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SKC 과연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입니다. 긍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또 SK가 참 말이 많잖아요. 그 그렇죠. 이슈에도 네. 영향이 있는 건지 또 유리기판 쪽으로 봐야 한다면은 좀 장기 보유 괜찮을지 두 가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장기 보유 저는 좋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SKC 같은 경우에는 뭐 SK 지금 이제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제 오너 리스크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 부분들은 어차피 뭐 자회사가 워낙 많습니다. SK 그룹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SK 그룹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뭐 제품을 개발하기보다는 M&A를 통해서 그동안 좀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유리기판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가 이제 SK 앱솔릭스라는 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었죠. 뭐 그러면서 이제 SKC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 일단 그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026년부터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지금 현재 유리기판을 생산해 내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SKC 쪽에서 SK 이제 앱솔릭스죠 정확하게 이 회사도 지금 현재 2분기에 지금 시제품을 좀 보여주고 정확하게는 내년 초부터 이제 양산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좀 파이널 라인을 깔아가지고 수율을 좀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빠르게 상당히 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도 제품이 나와줄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은 지금 현재 아무래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HBM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PCB 레이어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이 PCB 레이어의 문제점은 뭐냐면 열이 발생을 하면 이 열을 밖으로 빼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유리로 돼 있으면 이 레이어가 유리로 되어 있으면 이게 열을 빼내는데 상당히 좀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PCB보다 MLCC죠. MLCC 같은 경우에도 그 유리기판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간에 대한 확보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면서 뭐 8단을 올리든 12단을 올리든 그만큼 불량률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좀 관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빨리 유리기판에 대한 상용화가 지금 현재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퍼스트 무브로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SK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일단 20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만 원까지는 단기간 하반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상당히 좀 생산에 따른 유리기판 생산에 따른 그 멀티플이 본격적인 양산이 들어가기 전에 주가가 미리 선 반영되면서 20만 원까지는 터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 현재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데 저는 솔직히 뭐 비중을 더 가져가도 상관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소위 이제 불타기를 하셔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20만 원까지는 8, 9월 달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좋은 종목을 과감하게 매수하시는 거 축하드리면서 계속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0만 원까지도 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또 초긍정의 의견 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SKC로 꼭 많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덴티움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1만 4,800원에 10%요. 아, 몇 달 전쯤에 매수하신 걸까요?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아, 매수하자마자 밀려가지고 좀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고민인 게 또 어떤 부분이실까요? 아니, 계속 빠져가지고요. 네,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예. 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덴티움 요즘 계속해서 부침이 있습니다.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덴티움. 계속해서 중립 의견을 내고 계시네요. 네. 본부장님 왜 계속 중립이신가요? 사실 덴티움 좋은 회사예요. 네. 사실 뭐 좋은 회사고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인 임플란트의 좀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기업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어떻게 보면 기대를 받을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뭐 AI 반도체 그리고 이제 뭐 해운주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투심이 지금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임플란트 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투심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 단주 거래로 계속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뭐 덴티움 같은 경우가 수요는 계속 좀 증가는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에 대한 공략,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시장이 지금 안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결국에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도 수요가 촉발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 뭐 인도라든지 중동 같은 경우에서도 수요가 좀 확대가 될 가능성, 이 모멘텀도 일단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덴티움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셔야 된다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걸 만약에 좀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점에 이제 내가 매수를 한 그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결국 임플란트를 바라볼 이유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덴티움에 대한 종목을 매력적으로 바라보고 매수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저는 이제 뭐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인 좀 관점으로 보고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에 맞춰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보면 저는 한 9만 3천 원 많이 빠지면 9만 3천 원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전 월봉상에서의 저점이죠. 이 저가 라인까지 밑꼬리 라인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부근에서 어느 정도 월봉상에 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일단 추가하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수급적인 부분들 그렇게 이탈률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지금 짧은 호흡으로만 놓고 보면은 솔직히 매력이 지금 높은 구간은 아니에요. 네, 다만 이제 월봉상으로 볼 때 좀 매력이 높은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해드린 그 가격을 지키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덴티움은 93,000원까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격대까지 내려오고 또 지지를 한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덴티움 문의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9282님께서 뷰티스킨 26,500원에 4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 뷰티스킨은 오전짝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맞아요. 또 29,000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오후장 들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길게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지금 손실 구간에 있네요. 네. 단기 진단을 부탁드려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갈렸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갈리면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주신 이사님께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 궁합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러네요. 두 분 합의 보고 오시죠. 아무튼 지금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네. 미용 의료기기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물론 매출도 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실적도 너무나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뷰티 스킨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오늘 보게 되면 LG생활건강도 주가가 좀 꺾였고요. 그리고 아메리퍼스픽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단계 고점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외 쪽도 또 마찬가지로 로레알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도 이미 지난주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서 꺾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좀 단기간에 크게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이라든가 판매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생각보다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일단 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이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제품이 좀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K컬처에 대한 또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되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한두 달 정도는 조정이 좀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부정 의견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화장품주가 최근에 워낙 또 잘 갔기 때문에 긍정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화장품주가 너무 잘 올라오면서 이 종목도 잘 올라왔거든요. 좀만 기다리면 좀 수익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뷰티 스킨이 좀 더 올라갈 구간은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예, 물론 지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가 앞서는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꺾인 것도 사실이긴 해요. 네. 어느 정도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투심적인 요소만 놓고 보면은 아직 화장품 쪽에 대한 전체적인 투심이 죽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증가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뷰티 스킨 같은 경우가 OEM 쪽에 대한 수주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 쪽에서 향수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또 베트남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요새 좀 피부 미용 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쪽에 대한 유통 채널까지 지금 확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한 좀 탄탄한 수주에 대한 물량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 할 경우는 일단 뷰티 스킨의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거든요. 특히 또 이제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제 이런 화장품 쪽에 대한 섹터가 투심이 잡혀 있게 되면 신규 상장주 쪽으로 좀 투심이 많이 또 쏠리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돌아줄 수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상한가도 막 가 있는 상황이고 신고가도 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종목들이 만약에 수급이 빠져나간다고 할 경우에 특히 이제 화장품 쪽에 수급이 남아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간 못 갔던 기업들이 좀 갈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뷰티 스킨을 좀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오히려 조금은 더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보면은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데 주가를 들어 올릴 때만 대금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를 들어 올릴 때만 지금 막대하게 자금이 들어와주고 있고 반대로 조정폭이 나와줄 때는 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일부 차익을 보는 매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좀 큰 규모로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고 들어오는 투심 물량들이 더 많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은 더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뷰티 스킨 두 분의 다양한 또 긍정과 부정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시청자님 전략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성지우님께서 엑시콘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2,90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 엑시콘은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고점 부분에 들어가셨는데 계속 밀리고 있고 오늘도 지금 10%가량 빠져가지고 좀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CXL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CXL에서 좀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걸 프로토콜을 하나로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PC 조립이라는 거 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뭐 PC 조립으로 이제 주문을 해보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 보면 CPU랑 메모리랑 이게 좀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인터페이스가 달라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PC 조립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건 이미 2019년도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업체들이 이 CXL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토콜로 인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걸 실시해보자라고 이미 2019년이나 2021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상용화를 해보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다른 나라와는 빠르게 이 부분도 개선시키게 되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CXL에 대해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CXL에 대한 사업 자체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AMD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다들 보면 메모리랑 시스템 반도체를 하나로 만드는 걸 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로 만들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현재는 보면 이제 메모리랑 CPU랑 GPU를 가까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붙여가지고 서로 간에 정보를 빨리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고 연산을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그렇게 만든 상황인데 그게 이제 AI 칩이죠 지금 현재. 근데 그걸 하나로 만들게 되면 이건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CXL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나중엔 필요가 없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CXL이라는 게 호재가 생기고 관련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한부 제품이지 이게 롱런 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CXL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요즘 뭐 언론 보니까 CXL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랑 그리고 삼성전자랑 상당히 좀 피 터지는 경쟁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롱텀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CXL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좀 피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하지만 나는 단기, 단타 뭐 이런 거 좀 승부를 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 가을까지는 CXL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은 좀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XL에 대해서 좀 다양한 투자 관점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성지훈님 엑시콘에 대한 전략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전화 상담으로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센티리온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만 9천 원에 20%. 오늘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오늘 옛날에 하셨어요? 들어가서 물 먹고 있었어요. 지금 또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네요. 네네. 그래서 매도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대 양봉 그리면서 오늘 제약 바이오 종목들 분위기가 조금씩 투심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네.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셀트리온은 좀 계속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뭐 기다림만큼 일단 매수가 부근이 왔는데 뭐 여기서 지금 뭐 매도를 진행하고 나간다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올해까지는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베그젤마라든지 뭐 유플라이마 그리고 진펜트라 부분들이 지금 미국에서의 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시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합병을 하면서 일단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원가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의 시너지 효과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올해 하반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좀 성장성이 좀 두각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면만 봐도 솔직히 뭐 외국인만 계속 좀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뭐 기관, 뭐 금융투자, 뭐 기타 법인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연기금도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 앞으로 향후 셀트리온의 좀 성장성을 보고 들어오는 매수 심리 수요가 좀 많다라는 것으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에서는 좀 진득하게 좀 들고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 저는 이제 매도를 좀 바라본다 할 경우에는 일단 저는 19만 5천 원 여기 일단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이 좀 강할 거거든요. 아마 이제 19만 5천 원대 매물만 충분하게 셀트리온이 돌파만 해준다 할 경우에는 그 위쪽에 매물이 좀 강하게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전 전고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계속해서 홀딩하는 관점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관점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꼭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셀트리온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폴라리스 오피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8,46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60%입니다. 아, 60%나 들어가셨어요. 예, 비중이 크시네. 예. 그러니까요. 최근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 예, 아니, 오늘 오후에 아, 무슨 방송에서 호재가 있길래,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과감하게 좀 이렇게 좀 매수를 했더니, 그냥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게 홀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상승 이렇게 여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그 부분 여쭤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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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도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과연 이 호재로 인해서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9점 의견 주신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이 또 갈렸네요.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좀 네.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만큼의 호재가 아닌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제가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석하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아. 저도 뭐 과거에 뭐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분석을 했었고 뭐 그 부분을 통해서 뭐 100% 뭐 10배도 갔던 종목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 중소형 주들의 움직임, 특히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해외 시장까지 지금 공략한 뭐 일본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AI가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뭐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길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보면은 이제 이슈는 강하고 좋을 때가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실적이랑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과거에 저기 강남의 삼성동 쪽에 가면 소프트웨어 중소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렸을 때는 진짜 어렸을 때 정말 뭐 기업 탐방 많이 좀 다녔었죠, 그쪽으로. 네. 했는데 다들 보면 나중에는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그리고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만들어 버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폴라리스 오피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회사는 아니긴 합니다만 저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더 예측이 가능하고 좀 더 우리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통해서 내가 수익을 거둘 확률이 뭐 30%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내가 분석을 해서 수익률을 70%, 8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까지 우리가 손을 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냐. 보통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위 얘기해서 이제 단기 급등을 통해서 이제 단기 수익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들 대응하시는데 이런 종목들은 저도 솔직히 방향성을 잡기가 솔직히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장한 지 상당히 좀 오래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크게 발전한 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리스크 관리상 저는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내일 시초가 공략주까지 확인하는 시간이죠. 운수 대통 이어집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